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우리 전에 56쪽까지 봤었죠. 그래서 56쪽에 11, 12번째 줄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부분입니다. 보면은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씨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임씨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인 그와 아내는 똑같은 소시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 혹은 자신들보다 조금 낮은 처지에 있는 임씨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여기도 보면은 임씨에 대해서 또다시 불신과 편견을 갖고 있죠. 아니, 임씨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와 아내는 임씨의 겉모습 혹은 임씨가 했던 일이 이게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신과 편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러나 하면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엔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 부분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하는 부분은 욕실 공사를 생각보다 잘했어요, 임씨가.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소개받았을 때 전문가인 줄 알고 소개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야, 이거 뭐야? 우리는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욕실 공사를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해서 더 할 곳이 없냐고 물어보는 임씨의 말에 옥상 방수 공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좀 볼게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임씨는 지금 그가 임씨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못 믿어하고 불신과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번째 줄을 볼게요.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일것은 몹처럼 애써서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실내는 공사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다 공사를 마쳤는데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비가 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 하늘이 노상은 뭐 계속 혹은 종종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실 떠 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임씨가 하는 이런 바깥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임씨가 대답을 하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흑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57페이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아까 이제 물어봤죠. 비 오는 날이면 일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비 오는 날에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임씨가 대답하기로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뒷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은 이따 가서 볼게요. 그래서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그가 다시 가리봉동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해서 궁금하죠. 우리도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 그래서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지.
다음 5번째 줄입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이라고 이 부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운대요. 왜냐면 라면이 쌀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걸 보니까 임씨가 형편이 넉넉치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뒷부분도 마저 볼게요.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부분입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불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도중에 알게 된 임씨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부분이었고, 이제 결정과 결말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부터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10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이 옥상 공사는 아내가 추가로 부탁한 공사죠. 그죠? 욕실 공사가 끝나고 임씨가 다른 데 공사할 데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매번 물이 새던 그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의외로 시간이 끌었대요.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에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화면을 보면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옥상 공사가 생각보다는 되게 까다로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옥상에 이제 비가 빠지도록 하려면은 조금 기울기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음새 사이에 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다 보면은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우리 흔히 그냥 시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밤이 시작된 것은 다름이 없으나 하나둘 불이 켜졌다라고 한 거 보니까 시간이 경과돼서 지금 좀 주변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래서 주변 이제 이웃들은 다 불을 켜놓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늦게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충 봤을 때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봐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임씨는 자기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덮어놓은 거 다시 하고 다시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임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임씨가 만약에 그냥 대충 일하고 돈만 받으려는 사람이었다면 대충 일하고 그냥 돈만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되더라도 자기 만족감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모르는 사람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임씨의 성품. 임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맡은 일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뭔가 만약에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고장나서 아이폰을 맡기러 갔어요. 수리점에. 근데 맡기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일을 대충 하고 이 정도면 쓸만 하겠는데요 이렇게 주는 거랑 잠시만요 이거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잘못됐는데요 해놓고 고치고 잠시만 또 시간을 더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고쳐요. 그러면 앞사람과 뒷사람 어느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 가겠어요? 뒷사람에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겠죠. 임씨도 그런 마찬가지인 그런 성품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번째 줄에 보면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는 아직까지 임씨를 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씨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강해 두세요. 날도 어두웠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부인이 와서 대강 해주세요. 날도 어려운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21번째 줄에 보면은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지요. 하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보면은 임씨가 일에 대해서 이제 임하는 태도가 보이죠.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장을 잡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정도면 하고 나서 조금만 더 할게요 해놓고 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임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그와 아내가 임씨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죠. 그랬더니 어땠냐면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공이라는 건 굳은 살,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았다. 해서 지금 보니까 10손가락에 전부 다 굳은 살이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보면은 꼼꼼하고 책임감도 있는데 겨우 지금 사는 곳이 지하실 단칸방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나서 이 화면에 보면 임씨의 궁핍한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임씨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실한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저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저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직, 기능직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사무일을 하는 것보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훨씬 많이 버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10손가락에 박힌 그 굳은 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26번째 줄입니다. 57페이지 26번째 줄.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임씨의 손가락이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임씨가 일하는 모습, 그 뛰어난 일솜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10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 있대요. 그보다 더한 게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가 뭔가 선입견, 그 다음에 가졌던 오해 같은 거를 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 민망하여 우정이라는 거 일부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이렇게 지금 선입견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씨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일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척해서 돈을 더 받으려는 생각이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임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7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58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꽁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꽁돈이라는 거는 노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한테 공짜로 받는 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잡부역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잡부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켰겠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는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 그게 바로 옥상 공사가 되겠죠. 옥상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임씨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와 아내가 이제 임씨를 새롭게 보고 있죠. 이전까지는 되게 안 좋고 마이너스로 봤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져 가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여기부터 좀 자세히 보세요. 임씨는 8시가 넘어간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놓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부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마음까지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지금. 이 사람의 임씨의 만약에 성격을 본다면 임씨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자기가 늦게 일을 마쳐서 이들 부부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지금 생각하고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임씨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는 나이든 어머니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까지가 5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만 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걸 보니 앞으로는 잘 살기요 하면서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굉장히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본 것만 보더라도 임씨의 성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을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거기 나와 있죠. 앵꼬 봐서 안 입고 와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소 하면서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황감이란 말은 나와 있죠. 황송스럽고 감격스럽게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목을 대로 넘겼다 하면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편히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화면을 보면은 자신이 임씨보다도 젊은데 훨씬 더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왠지 기분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라고 하면서 59페이지 12번째에서 13번째 줄을 보면 고생을 하는 임씨의 삶이 앞으로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찬바람이 불 때만 이제 연탄 배달을 해요. 원래 직업인 연탄 배달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연탄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손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남는 일, 그 일을 이 임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개를 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씁쓸한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임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